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금 웃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힘드실 텐데.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제일 근래 한 몇 년간 들어서 아마 댓글을 통해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반도체 쪽에 대한 좀 보수적 의견들, 매도 의견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위험 관리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괜찮다, 기다리면 올라갈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사실은 더 좋아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다, 다 떨어졌다,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거다. 이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이실 텐데,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제가 좀 우려했던 시장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도체 쪽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 리스크 관리, 특히 이쪽 포지션 주로 갖고 계신 분들 위험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게 좀 말씀드리기 좀 외람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방송도 하지만 제 실전도 우리 회원님들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사실 남의 주식 떨어지는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올라가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실전은 그렇게 하는데, 방송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분들께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제 의견을 좀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애초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말씀을 드려왔죠. 반도체 별로 다들 슈퍼사이클 얘기하는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제가 2주 전에 단기적인 턴어라운드나 반등을 한번 보고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거 손절해야 될 것 같다, 잘못 봤다, 말 바꾸기다라고까지 말씀드리면서 매도 의견을 드려서, 원래 그래요. 저 위쪽에서 좋다고 얘기한 분들이 사라 그래서 물린 거, 밑에서 안 좋다 그러는 사람이 매도하라 그러면 그 전문가가 원망 듣기 마련인데, 이 원망을 제가 안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식 전문가는 틀리면 당연히 원망을 들어야 되고 한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실 때 감정적으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제가 일주일 전에 대형주 위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단기적인 외국인 포지션이 보인다, 한번 진입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 했다가, 바로 그것도 제가 보고 매수를 하라고 했던 게 아니라 저점권역에서 매수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 좀 위험한 것 같다, 손절이라도 해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시장의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주식은 여러분, 특히 이제 작년도에 주식시장에 들어온 초보자분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역대급 상승장을 1년 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주식 그냥 가지고 있으면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때 같은 무지막지한 상승은 끝났고요. 지금 선별 매매해야 되고, 예상보다 좀 좋지 않으면 주식은 떨어집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처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올해 손실 보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좋은 종목 성장주를 싸게 살 수는 없어요. 그 강하고 좋은 종목 다 포기해 버리니까 그 외의 종목들은 다 떨어지는 거죠. 제가 4월달, 5월달부터 이 시장은 박스이고 박스 차별하니까 가는 종목만 간다, 약한 종목은 버려야 된다, 종목별 대응이라는 건 여러분, 안 좋은 주식은 파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안 좋은 주식 팔아서 좋은 종목 매수하고, 샀는데 그 종목 안 좋으면 또 팔고,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익 실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철저히 종목 대응이 필요한 장세이고, 저는 아직까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세 자체는 시황은 박스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수 시황은 그런데 종목들이 너무 힘든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강하고 좋은 종목 위주로만 매매하고 관심 두기 때문에 떨어지는 종목, 약한 종목 별로 관심 안 둬서 별 관심권이 없어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됐었는데, 제가 전반적인 종목들을 쭉 한번 주말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나 짧은 시간에 이 정도까지 망가졌구나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움직임, 반도체주, 2차 전지주,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있는 주요 종목들까지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저런 스케줄들 이런 거 다 알고 계시고 다른 분들 다 말씀 주실 거니까 그런 거 오늘 다 제외하고요. 저의 의견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 121선 이탈했습니다. 이거 지수가, 저는 지금 시장이 지수가
여러분들의 투자 의사결정의 가장 중대 요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예.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좋은데 뭐 지수 때문에 팔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냥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종목은 121선이 실적선이고, 지수는 120선이 이제 경기선입니다. 그러니까 120선이 깨졌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이 뭐 테이퍼링이든 스태그플레이션이든 뭐든 간에 경기에 대한 약간의 퀘스천이 지금 생겼다는 얘기고, 시장 전반의 구조 자체가 좀 훼손될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21선 돌파가 되고 이런 자리들에서 120선 이탈이 없었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120선 이탈됐기 때문에 작년 5월 이후에 첫 번째 120선 이탈이라고 봐야 합니다만, 근데 이게 갑자기 이탈된 것이 아니라 위쪽에서 충분히 매물들을 일단 소화하고 박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걸 그렇게 막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박스권 하단에 대한 테스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120선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 이탈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시장이 한 2, 3개월 동안은 약간의 역배열 구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1선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필요는 합니다. 지수 기준으로. 왜냐면 이게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121선이 위치하고 있는 3170포인트대, 75포인트대를 보통 이제 121선은 한 제 경험상으로 한 4나흘 정도 동안 회복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지금 어제 아래 꼬리 달았고 오늘 종가까지, 시가 고가까지 다 이탈이죠. 그럼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목금 한 이번 주 코스에서 여기를 다시 올려 세워 놓는다면 경기선까지는 훼손하지 않는 박스, 이 정도의 액션이 일단 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지켜지지 못한다면 박스 레벨이 조금 더 낮은 자리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뭐 금융위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뭐 대세 하락 같은 것도 아닐 것이고, 이 박스가 어차피 최하단이 여기니까, 이 박스 최하단이 여기니까 요거를 이제 3170대를 이번 주 코스에서 붙잡지 못하면은 뭐 다음 주까지라도 조금 더 시장 지수도 조금 더 밀릴 여지는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박스가 지금 크게는 일단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 최하단까지도 가는지를 이번 주에 3175포인트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지수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이 121선을, 코스닥은 사실 지수 인덱스 역할을 별로 못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여기 보시면 121선 깨고 사흘 만에 회복, 여기 깨고 사흘 만에 회복, 그죠? 이런 데도 깨고 하루 이틀 만에 회복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때 121선 안 깹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종목들도, 좋은 종목들 사실 121선 안 깨지거든요. 실적이 좋고 성장하는 종목이 기본적으로 121선이 깨지면은 추세가 한번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121선은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거운 지지 라인이라서 한 사흘 정도 포지션 두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켜진다라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3,300을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박스니까. 하지만 그 자리를 이번 주까지 커버하지 못한다면 박스가 하단이 이 3,000대까지도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는 좀 인지를 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수로 보면 그러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무섭게 여러분들 겁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서 환율만 한번 봅시다. 환율은 사실 좀 지금 저는 좀 오버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율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주식을 최근에 엄청나게 팔아서 이 돈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인 것 같긴 해요. 이 돈이 국내에 환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달러 수요가 좀 생겨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일 수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 얘기가 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달러로의 회귀 현상이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다른 이머징 통화에서 뭐 환율이 올라가고 이머징 화폐 가치가 뭐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지금 원 달러 환율만 뭐 지난 한 일주일여 만에 한 3%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지나치다. 그래서 사실 이 1,200원대 월봉으로 좀 보시면은 1,200원대는 그동안에 여기가 1,200원, 1,200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금융위기고요. 여기가 금융위기였고 여기가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뭐 근처 갔을 때가 여기 유럽 재정 위기였고요.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여기 요 시점에 이제 단기 테이퍼 텐트럼이 한번 있었던 요 구간이고, 뭔가 금융시장에서 큰 충격이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이상으로 안착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 10년여 동안은 뭐 거의 확률 100% 확률로 한 1,200원대 근접권에서는 환율 저항이 생겨왔기 때문에, 원화 지지력이 생겨왔기 때문에 저는 1,180원이 2020년대 여기 요 추세 지지선이었거든요. 여기. 그래서 1,180원대 진입하면은 환율 상승도 좀 약화되지 않을까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시적인 하방 쏠림은 뭐 좀 약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에 대해서 너무 뭐 지나친 비관적 관점을 가지시는 건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라는 공포감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뇌동하게 되고 휩쓸리게 되니까, 지난주부터 반도체 떨어지고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하고 빠져나가서 환율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3,300대 있다가 3,100포인트, 200포인트 따로 떨어진 거고, 여러분들이 뭐 갖고 있는 수많은 반도체 주식들이 단기적으로 박살이 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부담스러운 게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엎친 데 덮친 격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때문에 먼저 맞았는데 글로벌 시장이 조기 테이퍼링 우려로 단기 매물을 출회시킨다면은 우리 시장이 한 레벨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주에 3,170 정도. 왜냐면 FOMC 의사록이 이제 내일 저녁에 나오잖아요. 7월은 저는 뭐 약간 균형적이지 않을까. 막 아주 매파로 쏠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잭슨홀 미팅보다는 9월 FOMC가 좀 더 유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시장에서도 아직까지 뭐 그렇게 성장주나 이런 쪽으로 반응이 강하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미 국채 금리가 안 올라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제 지표들이 지금 부진해요. 그래서 8월에 테이퍼링을 강하게 얘기하기는 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 파월이 다시 또 구두로 시장을 좀 진정시키면서 테이퍼링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테이퍼링 나와서 충격을 더 받지 않을까라는 이 걱정이 문제인 거지, 실제로 미국 시장에 돌아나가는 상황은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하락 쪽에 좀 쏠림이 발생돼 있다. 저는 좀 그렇게도 판단하고 있으므로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지금 여전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극비관적 관점 내지는 현금화하고 뭐 떠나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종목별 차별화 장세였고, 제가 올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시장 아니고 박스장이고, 결국은 하반기 어딘가에서 테이퍼링은 해소하고 가야 되는 숙제다. 그게 나올 때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은 못한다.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랑 크게 하락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좀 좋은 업종을 선별적으로 매매한다. 이 정도 관점으로 지금 여전히 저는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까지 말씀드렸고요. 종목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이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좀 뭐 또 막 여러분들이 내 주식 안 좋게 얘기한다고 하실까봐 좀 우려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 전문가로서 뭐 여러분들 심정 생각해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현재 반도체 상황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폭 과대가 맞습니다. 단기 낙폭 과대가 맞죠. 지나친 낙폭 과대가 맞고, 여러 가지 뭐 기술적 시그널들도 좀 과매도에 들어가 있고, 뭐 하이닉스가 포워드 PBR을 기준으로 1배가 깨졌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0.9배수대가 PB 밸류 하단입니다. 그걸 또 깨고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밸류에이션적으로도 매력이 생겨 있는데, 하락이 진정되는 거랑 상승은 좀 다른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낙폭과대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거 지금 낙폭과대 매수 안 들어갑니다. 상대적인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떨어진 주식을 서둘러서 사야 되는 건 어떤 경우냐면, 좋은데 이러저러한 그 외의 요인들 때문에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 이 산업과 업종의 실적 전망과 뷰와 흐름이 지금 너무나 좋은데 뭔가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뭐
덜커덕 사고가 터져가지고 이 좋은 주식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 이런 건 스트롱바이죠. 이런 건 적극 매수입니다.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왜 떨어졌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반도체 못 올라간다고. 물론 메모리 현물 가격이 이번 주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진정 조짐이 조금 보이긴 해요. 하락세가 일단 가파른 하락세가 조금 멈췄어요. 이미 하지만 4분기 고정거래 3분기 고정거래 가격보다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4분기 고정 가격 하락은 거의 기정사실이 돼 있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 전망이 갑자기 좋아질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는. 하나 갑자기 나올지도 모르는 건 뭐 저는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고 이번 IR에서 하이닉스가 이미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마이크론이든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현재 진행 예고돼 있는 캐펙스 투자 규모를 줄였을 때 그때는 반등 속도가 좀 빨라지거나 변곡점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에서 현재 캐펙스 즉 설비 투자 증설 계획을 축소할 때 그러면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번 하이닉스는 일단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냥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든 뭐든 일단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공급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갑자기 좋아질 요인이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 쪽은. 그럼 주가가 떨어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밑에서 하반 경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락 추세가 되는 건데 이게 하단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단 터치한 상태에서 상단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요 하단 레벨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고 옆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주가 여기 보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많이 떨어졌다고 막 자신감 가질 게 아니라 시간적인 계산을 하셔야 되는.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야 될까를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4분기 보수적 관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3분기 내에 쉽게 반등은 못 나올 거고요. 내년 2분기, 1분기 이후에 회복 전망이 나온다면은 뭐 연말께 4분기 정도 돼서 바닥 치고 그때부터 반등이 시작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메모리 반도체 전반의 흐름은 레벨 다운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이런 식이죠. 지금 현재 이 레벨에서 보유자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뭐 제 나름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까지 가늠이 되잖아요. 내일 반등하고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급등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횡보를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거 떨어졌지만 바로 못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또한 전략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번 8월 달 아닙니까? 뒤쪽으로 쭉 갔을 때 연말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 하이닉스는 뭐 10만 원에서 죄송합니다. 10만 원에서 좀 공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좀 반등을 해도 11만 원 쉽게 넘어가지도 기대하기가 좀 만만치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한 요 정도 레벨에서 10만 원을 살짝 이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요 정도 레벨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것을 기대하겠지만 현실은 내려온 상태에서 레벨 다운돼서 여기서 좀 가격이 고정됐다가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야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좋은데 떨어진 게 아니라 안 좋아서 떨어졌으니까 그 안 좋은 상황이 완전히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 동향이 바뀌고 그렇게 됐을 때부터 반도체가 다시 주도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센티멘털, 펀더멘털이 같이 무너졌기 때문에 소부장도 쉽지 않습니다. 소부장들이 제가 지금 좀 걱정스러운 거는 주식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 종목은 뭐 말로 하진 않겠습니다.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 기업인데요. 이게 여기 추세가 깨졌죠, 이렇게. 그죠? 예, 추세가 깨지면서 역배열에 들어가서 이 레벨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주에 급격한 하락이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고 여기서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메모리 가격 부진한 상태에서 전공정 장비주들 쉽게 못 올라간다고. 이런 주식들이 내려갈 공간이 아직 좀 더 남아 있어 보인다라는 게 지금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이번 주에 너무나 힘드셨겠지만 이게 완전히 끝이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지수가 여기서 하방 경직이 나오고 한다고 해서 들고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여전히 좀 반등시 포지션을 반도체가 만약에 포지션이 좀 과하다면 조금 여전히 줄여놓고
뭐 오히려 연말이나 4분기께 정도 갔을 때 뭐 다시 한번 저점을 한번 찾아보는 것 또한 괜찮은 전략이 아닌가 싶으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쭉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빨리 못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은 이게 이제 투자 시장에 이제 센티멘털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대장인데 에코프로 BM이 아시다시피 MSCI 그 인덱스 편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월말에 일시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여기서 대량 거래가 고점에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MSCI 뉴스 나왔는데 거기를 못 넘어가고 지금 오늘 밀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대장주이기 때문에 대장주가 이렇게 가다가 멈칫하고 꺾이게 되면 2차전지 전반이 저가 매수 레벨이 낮아져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21선을 지키는지가 2차전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이 21선인 가격 기준으로 29만 원을 지키고 만약 움직인다면 29만 원을 지키고 움직인다면은 뭐 오늘 많이 떨어졌잖아요. 오늘 2차전지 관련 소재주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종목들이 오늘 저점이나 뭐 내일 정도 단기 저점이 만들어지고 다시 또 박스 시도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전히 가장 강한 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2차 전지가 여전히 경기든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성장 모멘텀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보시면서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은 뭐 조기 테이퍼링 우려로 성장주가 좀 매도가 나온 요 이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성장주가 2차 전지 쪽이었으니까 그 유동성이 약간 빠져나온 수준인데 차익 실현과 경계 매물로 추세는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쉽게 아직 무너지진 않는다. 저가 매수해야 되는 대상 쪽으로 여전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이렇게 빠지면은 어딘가에서 커버를 할 거다. 바이오가 분명해진 거죠.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위탁 생산이라든지 백신 관련한 종목군들 그리고 대형 종목들 일부러 지금 반도체 약세가 바이오 쪽에서는 커버가 돼 있는데 그 해당 종목들 정도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삼성바이오, SK바이오사이언스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 두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CMO 관련 종목이나 백신 관련 종목군들 일부에 대한 트레이딩은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유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빠지는데도 강하니까 당분간 그쪽은 유동성이 유지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이따 공개 방송도 할 거니까 준비하고 들어오시면 종목들 좀 더 많은 제 의견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조정이 주식을 팔고 도망가는 조정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게 아직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예고된 테이퍼링에 대한 일시적인 기술 조정 정도로 봅니다. 여전히 미국은 쉽게 돈을 회수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막대한 유동성 이거 회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재정 지출들이 또 있기 때문에 막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유동성과 경기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조정 시에 조정이라는 건 여러분 뭐 물론 물려있는 분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조정은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 사고 싶었는데 잘 안 내려왔던 종목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자, 그 대상으로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냐? 첫 번째 2차 전지 포함 친환경 친환경 뭐 지금 수소 뭐 풍력 태양광 이런 주식들 오늘 어제 막 떨어지고 있죠. 그런 주식들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도 저는 올해 5월달 이후에 지금 많이 꺾였거든요. 민감주 쪽에서도 특히 이제 성장 모멘텀 있는 일부 화학주나 이런 것들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컨택트주. 컨택트주도 올해 한 5월 이후에 지금 한 두어 달간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주말에 손흥민 축구 경기 보셨죠? 관중 노마스크 7만 6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건 독감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컨택트주 지금이 저는 매수 포인트라고 봐요. 뭐 호텔, 카지노 이런 쪽 저가 매수. 이런 쪽으로 활용하시면 이번 조정은 땡큐예요. 이건 물론 지금 잘 하고 계신 분들의 몫이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나 이런 쪽에 대한 포지션이 좀 강한 분들은 제 의견 참고하셔서 좀 밸런스 조절. 그러니까 내 것도 떨어지고 남의 것도 떨어졌으니까. 근데 내 주식은 좀 당분간 답답할 것 같고 저거는 지금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 주식을 좀 줄여서 저쪽으로 가면 나중에 회복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좀 활용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따 공개 방송에서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성공 투자하시고요. 좀 힘든 시장이 되고 계실 것 같은데 힘내시고 건강 해치지 마시고 장이 큰 급락이나 이런 걸로 가는 구조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궁극에는 반도체도 내년까지 버티면은 회복될 수 있어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